안녕하세요. 소방단기 경남 창원에서 소방학 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강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방학 개론 2026년 기출문제를 해설을 할 텐데, 해설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꽈락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일단은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 안에 풀었다면 합격 점수는 60점과 70점대 정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암기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주고 여러 번 반복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중에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 4번에 들어 있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15. 자, 장 이하와 위 이상. 위 이상은 간부고 장 이하는 우리가 비간부라고 표현하죠. 우리 장 이하는 6개월간 15임용 기간이고요. 소방 이상 1년이 15임용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규 소방공무원 임용한다. 딱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직 처분 중징계입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정직 그리고 감봉 처분은 15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징계 감봉은 요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2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이다. 자, 우리가 재난관리 파트는 들어가지만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까지 문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를 일부러 높였다라고 볼 수 있죠. 2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찍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답은 2번에 지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읽고 나서 답이 딱 보여야 되는데 답이 안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올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재난관리 방식에서 유형별 분산관리 방식과 통합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미 출제가 됐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디에서 문제를 들여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관리 방식은 자, 우리 전문적이죠. 업무에 과다를 방지할 수 있다. 전문적이고 유형에 상관없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대책본부나 통제단이 늘 설치가 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이지만 업무 과다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방지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그리고 모두 고른 것이면 옳은 것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통합관리 방식은 업무와 책임이 하나 또는 소수의 조직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재난이 발생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책본부와 통제단이 늘 설치가 돼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와 책임이 하나 또는 소수의 조직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과 니은 두 개로 구분해 보면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이 맞습니다. 그럼 기억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니은 디귿 1, 2번은 틀렸고요. 니은 디귿 리을. 자, 디귿 리을은 내용 모른다 하고 일단 들여다봅시다.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문제는 디귿은 일반적으로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쿼란텔리는 유형별 분산관리 방식,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근거로 재난 개념의 변화, 재난 대응의 유사성, 계획 내용의 유사성, 대응 자원의 공통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게 어디에 출제가 됐을까요?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문제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를 차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방 공무원이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면요.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결국 기억과 니은이 구분이 된다라면 결국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국가직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샅샅이 하나하나 훑어서
2027년에 시험에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 통제 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자, 우리 이 부분은 암기하려 하지 말고 많이 읽어줘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본서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기본서 내용을 전체를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암기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과 읽어줬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많이 읽어줘라. 그럼 지역 통제 단장의 조치사항을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다. 민방위대의 동원은요.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입니다. 이미 정답이 나왔네요.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정답은 이미 1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위험구역 설정이다. 그리고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요청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이나 또는 소유자,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가볍게 읽어주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특히 암기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냥 규칙적으로 읽어서 머리가 인지하도록만 이렇게 반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제 공부를 하란 대로 공부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을 한번 볼게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다. 자, 이거는요. 기관과 사회 재난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제 이 내용은 출제될 거로 이미 예상을 했고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반드시 외워라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 주관기관, 오래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재난 유형도 2025년부터 바뀐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새롭게 공부한 친구는 문제가 없는데 장수생과 같은 경우는 단어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복잡하다고 느꼈을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여다 볼게요. 1번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다. 자, 요거는 뭐다? 해양수산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이미 1번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 외교부, 외국인 보호시설의 화재 등이니까 외교부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 외국인 보호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다. 이건 법무부입니다. 그래, 이거 틀렸고요. 3번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토교통부라고 보면 안 되겠고요.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 등, 여기서 산불 등에 의한 에너지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산업통상부가 맞아요. 그런데 전기 등 에너지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후 환경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올바른 건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미 2년 전부터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누구나 공부를 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요. 긴급구조 대응 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상 통합지휘 조정 통제센터의 기능을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왜 문제가 올해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긴급구조 대응 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출제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6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 누가 잘 찍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찍었길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의한 비상 지원 임무.
맞습니다. 2번 긴급구조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연락 및 협조체제 유지 맞습니다. 기관별 지휘소 간 통합 대응을 위한 통신 연락 등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4번 주요 긴급구조 지원 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 지휘 조정 통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실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냐 아니라고 봐야 되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체감되는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7번입니다. 위험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위험물도 품명과 지정수량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과산화수는 육류 위험물입니다.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한다. 지정수량 300kg. 육류 위험물은 모두 300kg의 지정수량 맞죠. 자, 이 부분 보세요. 니트로벤젠이다. 요거 니트로 들어가니 오류위험물이 아니냐, 나이트로, 니트로 같은 말입니다. 오류위험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류위험물의 비수용성 제사류위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번이 정답이 나왔네요. 틀린 건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제3석유류의 비수용성이 나이트로벤젠이고 글리세린은 제사류위험물의 제3석유류의 수용성입니다. 비수용성, 수용성. 3번은 맞는데 2번은 오류위험물이 아닙니다. 탄화칼슘은 제3유위험물의 칼슘의 탄함을 딱 들어봤네요. 지정수량 300kg 맞고요. 그러니까 위험물의 종류를 잘 외웠느냐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질산은 비중이 1.59 이렇게 돼 있죠. 자, 질산은 1.59 이상이어야 되는 건데 비중 1.59니까 맞습니다. 유황을 한번 볼까요? 유황은 순도가 얼마 이상이다? 60% 이상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200kg 중에 불순물이 100kg 그러면 황은 유황이니까 유황이 100kg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도가 몇 퍼센트죠? 50%니까 60% 이상의 위배가 되니까 이거는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는요, 농도가 36%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용매가 180kg, 함유, 그럼 용질은 120kg이네요. 300kg 중에 120kg이 몇 퍼센트입니까? 40%가 되죠. 농도가 36, 중량으로 따졌을 때 중량 퍼센트 이상이니까 이거 해당이 됩니다. 이거 따져줘야 돼요. 철분입니다. 철의 분말로서 요 마이크로가 빠진 겁니다. 미안합니다.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으로서 중량이 얼마 이상이다? 50 중량 퍼센트 이상이다. 자, 볼게요. 1000kg 중에 철이 560kg입니다. 통과한 것이. 그러면 56% 중량 퍼센트로 56%네요. 그럼 50%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정수량을 따져야 될 것은 질산과 과산화수소와 철분만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질산은 지정수량이 얼마입니까? 육류위험물이니까 모두 300kg. 자, 그럼 얼마가 되죠? 지정수량의 배수는 요거는 300kg이 지정수량인데 1200kg이니까 3, 40이요. 지정수량이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황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이 아닙니다. 과산화수소는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모두 육류위험물 300kg이란 얘기죠. 300kg, 300kg이네요. 그럼 이제 지정수량이 300kg이니까 배수는 1배가 이렇게 되고요. 철분입니다. 철분은 지정수량이 몇 kg이다? 500kg이네요. 500kg인데 1000kg이니까 몇 배가 되죠? 2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정수량을 다 더하면요. 4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7이 되겠네요. 7.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K급 화재, 주방 화재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듣고 읽어줬던 내용이죠. 주방에서의 동식물 유류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다. 식용유 화재 시 어떻게 소화한다? 물을 부으면 증기 폭발 일으키게 된다. 수증기 폭발 일으키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염이 확산되죠. 우리 유튜브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번 맞네요. 2번 비뇨 반응을 일으키는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니까 제1종 분말 소화약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번 K급 화재 소화기의 소화 성능 시험과 B급 화재 소화기의 소화 성능 시험이 같다? B급 화재 소화 성능 시험을 따른다? K급 아닙니다. 소화 성능 시험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이. 자, 그래서 이미 정답 3번이 나왔네요. 4번 식용유에 의한 화재 시 식용유의 발화점이 끓는 점보다 낮다. 발화점은 점화어머니 없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뜨거워지게 되면 끓는 점 부글부글 끓지 않아도 불이 확 붙어버리게 되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역시 중국집에서 요리를 할 때 기름은 끓지 않는데 워먹이라고 하죠. 워먹에서 불이 막 붙는 거 봤죠? 바로 그겁니다. 발화점이 점화원이 없어도 불이 붙기 때문에 자, 요거 4번 들어맞네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 화재조사관의 화재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에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겁니다. 옳지 않은 것.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소방대에 의한 소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간을 초진 시간으로 한다. 초진이 아닙니다. 완진입니다. 완진. 병원 치료를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경상이다. 자, 경상과 중상의 차이는 뭐죠? 3주 이상의 입원 치료는 중상, 그 미만은 경상입니다. 그런데 단 꼭 써있죠? 연기 흡입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경상도 아닙니다. 제외. 틀렸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정답. 1번 아니면 4번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디귿은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동일범위 아닌 같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나 불장난이다. 별건의 화재를 보겠네요.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한 경우 한 건의 화재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 동일범위 아닌 방화나 불장난은 별건의 화재입니다. 한 건의 화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건의 화재 틀렸네요. 기역, 니은, 디귿. 이거 1번, 4번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리을. 건물의 입체 면적의 40%가 소실된다. 자, 30% 이상 70% 미만이면 반소입니다. 잔존 부분을 보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60%는 보수하여 재사용 가능한 거니까 소실이 없네요. 그러면 40%가 소실이니까 반소가 됩니다. 요 반소는 맞았네요. 그럼 리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갔네요. 들어갔네.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이미 딱 결정이 됐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됩니다. 11번. 자,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창고 내부 화재 물어본 거. 자, 여기 보면 127도라고 되어 있죠. 온도는 무조건 무슨 온도로 바꿔라? 절대 온도로 바꿔라. 그럼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127 더하는 거니까 273 더하기 127. 자, 그럼 얼마가 되나요? 400K가 이렇게 되는 거죠. 400K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벽체가 100초 동안 시간은 100초가 주어져 있고요. 총 복사입니다. 복사 에너지. 그럼 바로 나왔네요. 복사 에너지 공식 나옵니다. 복사 에너지 공식은 시그마 단면적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입니다. 자, 근데 이때 에너지 단위를 한번 보세요. 줄로 나와 있죠. 줄로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델타 T다. 이렇게 시간을 곱하면 단위가 줄로 나옵니다. 자, 그대로 넣어주세요. 시그마는 스테판 볼트만 상수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단면적은요. 단면적은 5제곱미터 이렇게 있네요. 수치가 제곱미터 단면적입니다. 5를 집어넣을게요. 절대 온도는 400K라고 이미 계산을 해놨습니다. 400K 단위는 다 빼고요. 400에 4제곱이죠. 4제곱 곱하기 시간 얼마입니까? 100초라고 되어 있네요. 100초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공 2개 2, 4, 8 요거 다 소거가 돼버리겠죠. 공은 다 소거가 되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4의 4제곱이죠. 4의 4제곱 곱하기 100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공 2개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요거. 자,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다음산으로 한다 아니면 손수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640kJ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계산 문제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시간 안배가 안 된다.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푸는 시간이 몇 분? 최소 35분에서 40분은 걸리더라. 절대 시간 안에 풀 수 없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안배도 불가능하니까요. 12번을 볼게요. 연소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옳지 않은 것. 연기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곡체액체, 기체 상태의 미립자 화학물질의 복합체,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 특성 맞습니다. 대류는 유체의 이동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며 대류 열 전달의 크기는 주로 뉴턴의 냉각법칙 딱 들어맞습니다. 3번 정촉매는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딱 들어맞죠. 4번 가스의 분해 폭발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 등의 조연성 가스가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분해열로 인한 분해 폭발이 아니고 얘는 적당한 농도로 연소공유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발화원에 의해 발화된다. 자, 이게 무슨 폭발이다? 가스 폭발입니다. 분해 폭발이 아니고 가스 폭발이에요. 잘못됐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엔탈피 변화 그래프다. 뭔가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엔탈피다. 엔탈피의 정의는 반응열이에요. 반응열.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와 생성 물질의 총 에너지의 차이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 대신 이제 흡열 반응은 그리고 다른 말로는 역학계의 총 에너지입니다. 그 계의 총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엔탈피 H, 엔탈피는 델타 H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하는데 플러스는 흡열 반응을 플러스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발열 반응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서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요거는 엔탈피가 플러스 나타납니다. 델타 H가 0보다 크다. 딱 들어맞죠. 엔탈피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했다. 그냥 반응열을 엔탈피로만 바꾸면 됩니다. 흡열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증가했으니 흡열 반응이다라는 거 딱 들어맞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탈피 몰라도 돼요.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A는 활성화 에너지다.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자, 이제 잘 보세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화 에너지니까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잘못됐네요.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 다음 14번입니다. 단량체인 트라이메틸 알루미늄과 물의 화학 양론이다. 우리가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몇 유위 원물입니까? 트리메틸 알루미늄 1유위 원물이죠. 자, 그런데 물과 반응한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가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 그리고 트리메틸 알루미늄 화학 반응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꽤 불편하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CH3 알루미늄 Al 더하기 H2O입니다. 물과 반응하는 거니까요. H2O와 반응을 해서 자, 그럼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내용을 보면 이게 메테인 가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알루미늄이 있을 때 물과 반응하면 수산 알루미늄 AlOH3다.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3 더하기 메테인 CH4가 이렇게 생성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2년 전부터 자, 이거를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속 연습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반응을 완료하려면 총 반응 전과 후의 총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Al 먼저 딱 들어갑니다. 하나 맞습니다. C가 몇 개인가 보세요. C가 하나인데 여기가 몇 개죠? 한번 더요. 여기 알루미늄이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CH3, C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H의 개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H 4개에다 여기 7개가 이렇게 되네. CH3AL OH3 알루미늄 맞고요. 메테인 CH4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의 개수가 이렇게 되고요. H의 개수가 여기 3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2개. 그럼 총 5개가 이렇게 있고 H가 여기 4개가 있고 여기가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빠졌네요. 여기 CH33의 AL이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자, CH3 요게 잘못돼서 말이죠. 그럼 개수가 안 맞죠. AL에다가 더하기. 자, 물과 반응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충분히 연습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AL OH 수산알루미늄 3 더하기 CH4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하나 됐습니다. C가 몇 개? 3개가 있네요. 여기 C가 하나니까 여기만 있죠. 3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H 개수 9개, 11개인데 얘는 몇 개인가요? 3, 40, 12개에다가 3개를 단 15개네요. 여기가 15개, 여기가 몇 개입니까? 9개니까 6개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가 2개 있으니까 이런 거 몇 개 있었는데 6개가 있어. 이런 거 3개가 있어야 된다. 3개요. 미안합니다. 3개. 3개가 있어야 된다. 자, 됐네요. 이제 3개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 1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1로 보는 거고요. 자, 이건 뭐다? 몰수, 분자수, B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몰수 B, 분자수 B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여기 물 3몰이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1몰이 반응해서 1몰이 물 3몰과 반응해서 수산알루미늄 1몰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메테인 가스가 이렇게 3몰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자, 한번 갈게요. 1몰이 반응해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몰수비자 분자수비라고 했으니까 숫자만 읽어줍니다. 1몰이 반응할 때 물은 3몰이 반응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6몰 144g. 자, 이거 몇 몰인지 따져볼게요. 분자량을 따져보면요. CH3의 AL 요거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니까 자, 한번 볼까요? 몇 g인지. 그럼 이제 거기에 g만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됩니다. 자, 여기 써놨죠. 알루미늄 몇 g입니까? 알루미늄 원자량은 27입니다. 27. 알루미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B에다가 H3이니까 15네요. 15 이런 게 3개 있으니까 15 곱하기 3은 45가 이렇게 되고 자, 이거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70 한 번 더요. 12 더하기 3은 15 45 더하기 27 그러면 72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1몰에 분자량에 그람 붙이면 1몰의 질량이니까 그 분자량에 그람 붙이면 1몰의 질량. 그러면 144g은 72g에다가 곱하기 2니까 요거 뭐다? 2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몰이 반응하면 메테인 가스는 뭐냐? 1몰이 반응해서 메테인 가스 요거네요. 3몰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2몰이 반응하면 2배로 늘어났으니까 6몰이 이렇게 된다. 딱 들어맞네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의 개수라고 하는 거니까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1몰이 반응하면 메테인 가스 생성은 자 1몰이 반응합니다. 3몰이 생성이 돼요. 가스 부피입니다.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여기 3몰이 생성됐으니까 3배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요? 67.2리터가 돼요. 22.4리터인데 3몰이면 1몰이 반응해서 3몰이 생성되는 거니까 자 여기 3몰이면 곱하기 3배를 하면 67.2리터가 돼야 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트라이메틸 알루미늄과 물을 반응해서 물의 몰수와 생성되는 메테인 가스의 몰수 앞에 있는 숫자 읽으세요. 3몰 1대 3몰이 생성되는 거니까 같다.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푸는 문제인데 어떻나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시간 안에 풀기 어렵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15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산소 농도 바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하하 풀릴까요? 아닙니다. 세 개의 내용이 합쳐진 겁니다. 펜테인 한번 볼게요. 최소 산소 농도 공식을 한번 먼저 넣을게요. MOC는 연소의 한계 곱하기 산소의 몰수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요 공식 하나. 두 번째, 여기 연소의 한계 값 존스의 법칙에 의해서 LFL은 Low Flammable Limit, The Low Flammable Limit, 연소의 한계는 존스의 법칙에 의해서 0.55 곱하기, 자 여기에 연료의 몰수 더하기 공기의 몰수입니다. 분의 연료의 몰수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 공기의 몰수는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공기의 몰수는 산소의 몰수에, 즉 공기 중에 산소 100% 중에 산소가 20%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20%면 공기는 거기에다가 5배를 해주면 됩니다. 5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자, 요거부터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연소의 한계를 알아야 넣어서 산소의 몰수 곱해서 MOC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공기의 몰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공기의 몰수는 산소의 몰수. 산소의 몰수는 결국 완전 연소 반응식을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펜테인 C5H12 더하기 산소 O2와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뭐가 만들어집니까?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뭐 마르고 닳도록 연습한 거죠. C가 5개네요. 그럼 여기 C 5개가 들어가고 H가 2개인데 여기가 12개입니다. 그럼 여기에 6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총 산소는 2, 5, 10에다가 5, 6개, 16개 2개 있으니까 16개가 되려면 여기가 28에 16이요. 8이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산소의 몰수가 8몰입니다. 자, 이제 넣어볼까요? LFL부터 갑니다. 여기요. 여기. 자, 산소의 몰수가 8몰이 나왔네요. 8 곱하기 5는 5, 8에 40. 공기의 몰수는 뭐다? 40몰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넣을 수 있네요. 0.5 곱하기 연료의 몰수는 1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연료의 몰수 여기 1몰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앞에 숫자가 1몰입니다. 여기 8몰이 되고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5몰입니다. 여기가 6몰이네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수 B는 부피 B가 되고 분자수 B가 이렇게 되죠. 몰수 B이 나왔습니다. 자, 연료의 몰수는 1 더하기 공기의 몰수인데 공기의 몰수는 여기에 40이라고 이렇게 계산했나요? 41 곱하기 100입니다. 41분의 100이네요.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했나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자, 그럼 이제 소수 첫째 자리가 1.4 얼마로 나오는 거니까 1.4 얼마로 나오니까 요거 5가 안 되네요. 그러면 1입니다. 1 이렇게 됐네요. 이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LFL 연소의 한계 LFL이 1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산소의 몰수 몇 몰이죠? 8몰. 여기 8몰. 산소의 몰수 여기 8몰 이렇게 있네. 8을 이렇게 해줍니다. 정답은요 8 이렇게 나오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정답 2번. 자, 어떤 날 푸는 과정이 3단계를 거쳤네. 3개를 각각 구해서 다 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난이도를 확 높여버렸죠. 그 대신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 자,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난이도가 높구나. 이거 풀다 시간 다 잡아먹었을 겁니다. 16번. 그래프는 건물 내부와 외부 높이에 따라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중성면, 중성대.
자, 요거 볼게요. 딱 자, 중성면, 중성대 너무 잘 알죠? 여기 있네요. 건물 외부의 높이에 따른 압력 그래프. 건물 내부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도 건물 내부에서의 건물 내부에서의 압력 그래프. 건물 외부는 3번 더요. 건물 내부에서의 압력 그래프.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C를 한번 보세요. 요 건물 내부에서의 요 높이에 따른 압력 그래프입니다. 건물 외부에서의 높이에 따른 압력 그래프에서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서 그러면 이제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지는 면을 여기를 뭐라 그래요? 중성대다, 중성면이다, 중성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연습 많이 했죠. 분석을 해서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는 건물 화재 실내와 실외의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을 나타내는 지점이면 건축물의 계급부 수가 수직적으로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라도 화재의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물 화재 시 A 위쪽은 실내 정압이 실외보다 높아 실내에서 기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자, 볼까요? 자, 내부와 외부 압력을 비교해 보면 중성대 윗면은 내부가 압력이 높습니다. 그러니 외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밀어냅니다.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중성대보다 위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습니다. 그럼 당연히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고 연기가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아래쪽에는 실외에서 기체가 유입,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고 그리고 상층부는 열과 연기가 빠져나갑니다. 여기 뭔가 지워졌네. 연기가 배출이 됩니다. A 하층부는 신선한 공기가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유입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공기순환이 강하게 나타나는 상부에서는 많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하부에서는 더 많은 공기가 유입된다. 딱 들어맞습니다. 4번 밀폐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층 계급부를 개방하면 공기가 많이 유입돼서 자,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그러면 다 더 많이 유입돼서 그럼 중성점이 어떻게 되나요? 중성면이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부의 압력 높이 실선은 C로 이동할 것이고 아니죠. C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공기가 유입돼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C가 아니고 D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자, 어디로 유입된다고요? 여기서 건물 내부 그래프가 D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이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됩니다. 소방대가 진입해서 구조활동을 벌일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잘못된 거 정답이 4번 이렇게 됩니다. 17번요. 폭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네요. 화학적 폭발의 종류인 산화폭발에는 가스, 분진 폭발, 맞네요. 분진 폭발 포함됩니다. 증기음 폭발은 개방된 덱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거기에 발화되면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맞습니다. 증기 폭발은 액화가스등이 분출될 때, 자 이제 급격한 기화로 인해 당연히 비등 현상이 나타나고 밀폐된 공간이면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용기 내부라면 요 압력을 초과해서 파열되는 폭발 딱 들어맞네요. 4번 분진 폭발은 먼저 입자 표면의 마찰 등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표면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된다. 그 후 열 분해로 가연성 기체가 발생해 공기와 혼합되며 주변의 열 전파로 주위 분진이 추가로 열 분해되어 가연성 기체가 연속적으로 확산된다. 잠시만요.
자, 여기를 보면 입자 표면의 마찰 등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표면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된다. 분진 폭발은 대기 중에 분진이 부유한 상태에서 점화원이 공급되어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잘못됐네요. 자, 이런 건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18번입니다. 연소 생성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수치화시켜서 문제를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얘는요, 많이 읽어주고 반복하고 해야 정답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 4번을 보세요. 농도가 2 볼륨 퍼센트가 되면, 부피 퍼센트가 되면 심도는 1.5배 정도 증가하고 3 볼륨 퍼센트 부피 퍼센트 농도에 이르면 2배 정도의 호흡 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게 뭘까요? 일산화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묻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 이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일산화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묻는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소화기 소약제 A, B, C급 화재. 자, 여기 보니까 A, B, C급 화재 소화기를 묻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소화약제 A, B, C급 화재에 적합한 거. 첫 번째 인산염류, 중탄산염류. 인산염류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그리고 중탄산염류는 제1종, 2종, 4종 분말 소화약제다. 1, 2, 4종은 B급과 C급 화재의 소화에 적합하고요. 3종이 A, B, 일반 유류 전기 화재의 소화에 적합합니다. 화재의 소화에 적합하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답이 나왔네요. 적응성 있는 것이다. 적합한 소화약제를 묻는 겁니다. 보니까 A, B, C급이네요.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억 들어간데 니은 들어갔네요.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니은 안 돼요. 기억 안 들어갔네요. 정답 몇 번? 2번밖에 없네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들어 있었습니다. 20번 가스계 소화 설비 소화약제에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소방시설에서 용어 정리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많이 읽어줘라, 암기하라 하지 말고 많이 읽어줘라 라고 했던 거.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 성분 맞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할로겐 원소인 불소, 염소, 브롬, 요오도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맞네요. 3번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 자, 이제 신설된 내용이니까 많이 읽어줬다면 알 수 있겠죠. 불연성 물질이 아니죠. 불연성 물질이 아니고, 자, 이거는 불연성 물질이 아니고 아닙니다. 가연성 물질에다 무엇이 혼합되어 있느냐? 가연성 물질에다가 칼륨염 등이 혼합된 비전도성 미세 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 화합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예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더 이상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21번 특별 피난 계단에 부속실 제연 설비가 설치된 제연 설비, 부속실에 설치된 제연 설비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부속실에서 피난, 특별 피난 계단으로 가기 전에 복도에서 계단으로 넘어가는 요 밀폐된 공간이 부속실입니다. 재현이 잘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일시적으로 피난하는 요 실이 바로 부속실이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수동 기동 장치를 조작하게 되면 재현구역의 급기 댐퍼가 개방이 빨리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급기 송풍기 및 유입 공기 배출용 송풍기가 작동해야 되고요. 개방된 모든 출입문이 밀폐가 돼야 됩니다. 개폐 장치가 작동해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층의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그 다음 22번 펌프의 성능 시험 양호 판정을 받은 옥내 소화전 설비다. 자, 이거는요
설비, 기사시험 준비를 했던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정격 운전은 뭐냐? 정상적으로 펌프를 기동을 시켰을 때 미안합니다. 정상적으로 펌프를 기동시켰을 때 자, 펌프에서 토출되는 양이 2000리터가 되고 그때 압력이 1메가파스칼 압력이 정격 압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격 토출량과 정격 압력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최저 운전의 정의가 뭐죠? 토출 측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럼 펌프를 아무리 기동을 시켜도 물이 토출 측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자, 요거 펌프 토출량은 얼마가 된다? 0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최저 운전의 정의. 최저 운전 시 그럼 물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펌프가 기동되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최저 운전 시 정격 토출 압력의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말아라.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지 말아라. 그러면 압력이 1메가 정상적인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니까 140%는 몇 메가파스칼입니까? 1.4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배관이 파손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4를 초과하면 안 돼요. 1.5 안 됩니다. 1.5 안 됩니다. 1.35 되네요. 그리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 펌프의 토출 압력은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뚝 떨어지겠죠. 65% 이상이어야 된다. 정격 토출 압력이 65% 이상. 자, 그러면 1메가파스칼이니까 65%는 얼마나요? 0.65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하가 되면요. 미만이 되면요. 당연히 배관에 기포가 생기게 됩니다. 습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0.65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0.65 메가파스칼 이상. 그럼 0.5 안 되고요. 요거 되네요. 요거 되네. 정답 몇 번입니까? 올바른 거 1번밖에 없네요. 1번. 정답 1번입니다. 자,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는 아닌데 기사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소방공무원 시험에는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23번 갈게요. 가스계 소화설비의 작동 원리를 묻네. 여기에 명칭을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여기 니은 선택 밸브입니다. 선택 밸브.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니은은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선택 밸브입니다. 선택 밸브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거는 뭘까요? 기동용 저장용기입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시켜주는 기동용 저장용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수신반에서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리을 저장용기입니다. 저장용기다. 기억은요,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밸브는 한쪽으로만 개방이 돼서 자,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밸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디귿이 뭘까요?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동판으로 되어 있고요. 노이드 밸브입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전자기력에 의해서 요 뾰족한 침이 동판을 때려서 구멍을 내게 되고, 그럼 구멍이 나면 기동용 저장용기가 개방이 돼서 자, 첫 번째 선택 밸브를 열어서 화재가 발생한 시를 소화약제 배관을 열어주고요. 또 이동을 해서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밸브를 이렇게 개방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억, 가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 기억 뭔가요? 요거 저장용기에 있던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흐름이 역류하는 걸 방지한다. 맞네요.
둘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는 곳에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 니은 선택 밸브 딱 들어맞네요. 디귿 화재 감지기 작동에 따라 화재 신호가 수신부로 수신되면 해당 장치의 파괴침이 기동용 파괴침, 그렇지, 동판을 이렇게 전자기력에 의해서,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표현합니다. 의해서 파괴침을 때려서 기동용 가스 용기 밸브의 봉판을 뚫습니다. 기동용 가스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딱 들어맞네요. 디귿 맞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딱 들어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옳은 것. 리을을 볼게요. 리을.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소약제 저장용기입니다. 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가압용 가스 저장용기는 리을이 아니고 뭐다? 여기 있네요. 디귿 옆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는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24번. 옥내 소화전 설비 개통도이다. 자, 이거 쉽게 나왔죠. 여기 보면 주펌프가 이게 있고요. 수조가 있고 여기가 주펌프입니다. 그러니까 배관의 압력이 크게 변하게 되면 펌프가 기동이 돼서 소약제를 공급해주죠.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중압 펌프라고 하죠. 배관의 압력이 물이 조금씩 빠지면 주펌프의 잦은 기동을 막아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압 펌프가 물을 공급해서 배관 내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기역에 관한 설명 뭔가요? 충압 펌프네요.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고 해요. 배관 내 압력을 보충해주는 펌프다. 이미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25번. 요거 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의 경보장치 작동. 이거 너무 많이 했죠. 보니까 아하, 어디에서 발화가 됐나요? 지상 2층에서 발화가 됐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 거 있죠. 지상 2층에서 발화가 되면 2층에 경보장치가 작동해서 빨리 피난을 해야 됩니다. 지상 발화층과, 그럼 경보장치 작동은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발화층이 몇 층이죠? 2층입니다. 그럼 직상 4개 층은요, 3층, 4층, 5층, 그리고 몇 층? 6층이 경보장치가 작동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층은 왜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나요? 화염은 아래로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1층은 그대로 다 피난하라는 거죠. 정답은 지상 2층, 지상 3층, 4층, 5층, 6층,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내가 설명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시간 안배는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리고 첫 도입 1, 2, 3번 문제에서부터 재난관리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 당황을 했을 거고요. 문제는 체감되는 정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럼 침착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요.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꽈락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점수를 들여다보면, 점수를 받아보면 이제 조금 더 나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체감되는 정도는 꽈락 아니었으면 좋겠다지만 실제로 나온 점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50점에서 60점대 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합격 점수는 70점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 그랬나요? 처음에 기출문제 해설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역시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험들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